거의 모든 교육에서 무관심과 바디 블로킹 정도만 사용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콩TV 마이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는 이유로 계속하게 되면 그 관계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을 싫어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려견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관심, 바디블로킹, 타임아웃, 그리고 혐오 자극입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라고 했던가요? 반려견은 보호자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호자님의 관심을 정말 좋아합니다. 좋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 결과로 보호자님의 관심을 받았다면 그 행동은 충분히 반려견이 좋아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반려견 전문가들이 반려견이 잘못했을 때는 무관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역시도 트레이너가 되기 전에 맥스를 키울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사용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제 나름대로 반려견 교육에 무관심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맥스가 잘못하면 왠지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쪽을 보고, 그리고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팔짱을 끼고,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마냥 또 삐진 것 마냥 한참을 이러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 삐진 것을 언제 풀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1시간, 2시간, 때로는 하루 이틀까지 삐진 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삐졌다는 이유로 밥을 한 끼, 두 끼 주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반려견을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썼던 그 방식은 반려견이 알아듣기 쉽지 않을 뿐더러 반려견으로 하여금 서운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관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 블로킹입니다. 제 허벅지에는 10cm 정도의 흉터가 있습니다. 그 흉터는 애견 훈련소에 근무할 때 얻은 건데요. 처음에 애견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체격이 좀 건장하다는 이유로 대형견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반려견이 45kg짜리 카네코르소였는데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대형견을 만나본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과 교육을 함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목줄과 리드줄을 연결해서 리드줄을 잡고 팀장님과 제가 열심히 교육을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그 아이와 제가 교감을 하게 되었고 자유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팀장님께서는 목줄에서 리드줄을 분리하였고 그 카네코르소는 저한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려와서 일정 거리가 되니까 올라타기 시작했는데 그 카네코르소가 두 발로 섰을 때의 앞발은 제 키보다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배웠던 바디 블로킹은 몸으로 아이를 세게 밀어내라 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이 아이를 어깨로 2번 정도 밀었습니다. 근데 통하지 않아서 다시 밀어내려고 자세를 잡고 몸을 트는 순간 그 아이는 입을 벌려서 제 허벅다리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는데 제가 다리를 빼서 긁히면서 10cm 정도의 상처가 난 건데요. 제 바지는 다 찢어졌고 입고 있던 패딩은 터졌고 허벅지에는 멍이 다 들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반려견은 저한테 공격적인 의도는 1도 없었고 단순히 놀자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놀자고 달려왔는데 제가 어설프게 밀어내니까 그 아이가 더 흥분을 해서 저한테 입질을 시도한 건데요.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바디블로킹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디블로킹은 반려견과 신체 접촉이 있으며 반려견을 밀어낸다, 쳐낸다 정도의 의미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 블로킹은 빠르게 다치지 않게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고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은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반려견이 놀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작용이 꽤 큰 방법입니다. 올바른 바디 블로킹은 반려견의 진로와 시야를 차단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추후에 영상에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임아웃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친구와 싸우거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생각의자라는 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꽤 여러 번 받았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여러 번 받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서 벌을 받는 시간에는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랑 논 기억이 있습니다. 반려견에게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는데 바로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은 반려견이 잘못된 행동을 한 공간에서 분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네가 잘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은 주로 방이나 캔넬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캔넬이나 방에 부정적인 감정이 연결되면서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제 멘토께서는 이 방법은 반려견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으니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용하려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도 타임아웃은 교육에서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혐오 자극입니다. 반려견의 특정한 행동의 빈도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반려견이 싫어하는 자극을 주는 것을 혐오 자극이라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배운 방법이기도 한데요. 반려견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닥에 페트병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굵고 낮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반려견 코앞에서 풍선을 터뜨리는 등 강한 소리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반려견이 잘못했을 때 목줄이나 초크 체인을 강하게 당겨서 반려견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방법, 심지어는 반려견이 캔넬 안에 들어있을 때 캔넬을 땅에서 20cm 정도 띄워서 떨어뜨리고 그 떨어지는 충격을 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훈련소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근무했었던 훈련소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훈련소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혐오 자극은 반려견에게 강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고 반려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정말 심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반려견이 싫어하는 것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반려견이 덜 싫어하는 것, 덜 충격을 받는 순서인데요. 저는 거의 모든 교육에서 무관심과 바디 블로킹 정도만 사용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네 번째 혐오 자극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관심을 사용했다가 안 되면 바디 블로킹, 바디 블로킹을 사용했다가 안 되면 타임아웃 등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한 단계는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일관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반려견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을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할까요? 이 또한 추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행복한 반려 라이프를 위한 채널 마이콩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반려견 교육 타이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